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 번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민간인이 된 윤석열 씨가 언젠가는 감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씨도 언젠가는 감옥에 갈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희 3.1절 집회 때 저희 집회 안전과 감염병 관리를 위해 애쓰신 우리 경찰분들은 절대로 감옥에 갈 일이 없겠지만 정권에 불붙어서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집회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성원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국가가 세워져 나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많은 연사분들의 여러가지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바로잡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설에 앞서 우리 국본의 목표를 적어놓은 이 앞에 있는 단상에 있는 글귀를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정치적 목적의 중국 폐렴 코로나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해제하라! 문재인 이중대 위장 보수정당 국민의 짐에 정치에 대하여 각성하자! 각성하자!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폐지 투표소 수개표 3천만 명 서명 운동에 참여하자! 참여하자! 네, 우리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반드시 이러한 정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성문 전 의원님을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문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국 시민 여러분, 또 유튜브 중계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재택에 계시는 해국 동지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 3월 3.1절 독립 만세운동 기념식 겸 우리 집회에 을지로 육가 입구에서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아주 힘든 날씨였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또 시청 앞 대한문 쪽으로 남대문 쪽으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주 며칠 전에 터져나온 사건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LH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토지개발공사, 그 다음에 주택공사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른바 뭐 랜드앤하우징 이렇게 해서 LH공사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여러분 이른바 택지 공급을 하고 공단 부지도 확보하고 그래서 국유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일반 사유지를 금액을 주고 보상금을 주고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택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더구나 이른바 신도시, 지금 택지 공급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들어있는 이른바 제3기 신도시 그런 걸 확정하는 바로 공기업이 LH공사입니다. 근데 여기 직원들이 전 사업단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현직 직원들이 무려 100억대의 땅을 샀단 말입니다. 광명시형 바로 제3기 신도시에 며칠 전에 지정이 된 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거기에 땅을 사놓고 기다리면은 폭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LH공사 직원들이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 어디 북시형 무슨 농협에서 돈을 50몇 억 대출하고 또 각자 모으고 해서
100억대나 되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땅을 그렇게 몇천 평씩 삽니까? 이거는 직무를 이용해서 얻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치부를 한 이런 아주 근본 범죄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비리를 아예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좌빨 정부 마지막 해 4년 차에 당면하고 있는 이 국가 공무원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강은 해이됐고 평생 운동만 하던 운동권들이 장관 차관부터 청와대 고위직 다 차지하고 한탕씩 해먹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국영기업체 직원들도 우리라고 못 해먹을 게 뭐 있냐고 한탕 해먹은 거. 이게 바로 지금 임기 마지막 해에 있는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정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뭐 문제가 많다, 신도시 관련 전부 조사를 해서 발본색원하라 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국토부 장관에 있는 변창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자가 바로 LH공사 사장 출신이고 지금 비리가 바로 이자가 LH공사 사장할 때 직원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거를 몰랐다면 이 변모 씨는 장관은커녕 공사 사장도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아주 바보 병신 같은 자이고 설마 알고 같이 동참하지는 않았겠죠. 자, 이런 자들한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다고 자기 밑에 현직 근무할 때 직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 거를 모르고 리더십이 없는 그 무능한 장관에게 이걸 조사하러 한다고 조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운동권들의 정부, 무능한 문재인 마지막 정부의 현실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주 화가 되거든요. 지금 30대 40대 이른바 직장인들 좀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계속 집값은 폭등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영끌이라 그런다. 영끌 아시겠죠? 영혼을 끌어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해가 목돈 만들고, 또는 이른바 갭 투자라 그래서 전세 끼고 들어가서 집 사고, 이렇게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힘이 쫙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서 사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한탕해 먹으면은 그러면은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20대 대학생들, 이분들은 공정한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게 엉망이 돼 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더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둔 윤석열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설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객관적으로 아예 정치 해설을 하는 기분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설하고 있는 이 바로 건너편 대검찰청 앞에 줄 잡아서 한 100개 가까운 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전부 다 윤석열이 힘내라, 이제 윤석열이 믿는다, 윤석열이 대권 지지한다, 이런 겁니다. 자, 결론부터 내죠. 이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혈압 출세해서 검찰총장까지 갔다가 이렇게 또 민간인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재인이한테 발탁돼 가지고 문재인이와 치박닥다하다가 결국 용도 폐기된 문재인 윤석열 주연의 막장 드라마 다름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윤석열이는 고시를 아주 늦게 해가지고 검찰에 들어왔는데 나이는 많고 동기들이 왜 한 7살 8살 많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 계속 한직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초기에도 어디 항명 사건에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장을 들이받는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국회에도 정의로 나가고 좀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 저쪽 변두리 지청으로 밀려 나가 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죠. 17년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짜탄파들에 의해서 이제 검찰 수사라는 이른바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특검이 시작됐을 때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돼서 수사관들을 동원해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동훈이도 데려갔죠. 측근 기억하시죠? 이런 이름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언필칭 이자들은 국정농단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국정농단 없었습니다. 모조리 전부 거짓 가짜 뉴스로 마녀사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철저한 정치보복 짜맞추기 수사의 행동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윤석열이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른바 16년 10월 24일 JTBC의 저 손석기라는 아나운서가 무슨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서 이게 바로 최순실이가 쓰던 태블릿 PC인데 이 안에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갖고 놀고 연설문을 떠도 고치고 국정을 지시한 다 들어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 태블릿 PC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온갖 가짜 뉴스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아갔습니다. 바로 그 태블릿 PC의 원본 고영태라는 자가 USB로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돌아다니던 그 물건을 입수를 해 가지고 안에 조작을 해서 이것으로 탄핵의 사유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에도 윤석열이 밑에 검사가 개입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좌우간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으라는 하명을 받고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이러한 짜집기 억지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1심에서 25년 징역형을 받도록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바로 그 공로로 여기 서울중앙검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연장을 시키고 저희들이 탄원을 내고 구속 집행정지를 해도 다 물리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옥중에 쳐넣어놓은 상태로 중앙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총장의 발탁이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이는 이른바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렸고 문재인이가 이뻐서 죽고 못 사는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지시에 따르는 철저한 사냥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18년 9월달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의 비리가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심지어 아들, 딸 대학 가는 과정에서 추천서니 무슨 이런 증명서들이 전부 위조된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공분을 느껴서 이른바 바로 연설을 하고 있는 이 서초대로에서 조국이 규탄 집회와 조국이 지지하는 대깨문들의 집회가 대결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윤석열이가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윤석열이는 자기도 문재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한 권력의 일부분인데 조국이는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조국이를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조국이가 낙마되고 이런 과정까지만 봐도 절대 윤석열이가 문재인에게 되던 적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이가 낙마하고 그 다음 들어앉힌 게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추미애죠. 말하자면은 진영 논리와
검찰 논리의 대결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이 정부의 핵심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수사를 한다. 그것이 결국은 또 정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라면은 백개문을 비롯한 이른바 민주당 저 운동권 저자들은 우리 진영에 속한 자를 왜 네가 칼끝을 겨누어? 너 임마 우리가 시켜준 놈 아니냐? 이 논리의 대결이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이틀 전 물러났지만 물러나는 날까지 윤석열의 역할은 문재인의 그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문재인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용도가 폐기돼서 문재인에 의해서 쫓겨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윤석열에 대한 정확한 실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날 때 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사실상의 정치 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이가 아직까지는 정치 선출한다고 들어간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 윤석열이는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3월 4일 날 사표를 낸 날짜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3월 9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이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아예 검사는 이런 현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1년 내에는 공직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뭔가 이런 법률을 만들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에서 1년을 빼니까 최소한 이번 주 중에는 나와야지 혹시 그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출마 제한에 걸리지 않겠다. 사실 저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소급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만은 혹시라도 이 지금 민주당 180석 가지고 못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찍어내면 되니까 붕어빵 찍어내듯이 법안 찍어내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그 날짜를 대비해서 1년 전에 이자가 나온 겁니다. 자, 날짜 그렇죠. 여러 가지 정의와 양심을 얘기하고 국민과 함께 간다 그러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의와 양심, 그래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냐?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정의와 양심에 의해서 한 거야? 자, 윤석열이가 어떤 정치 노선을 밟을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윤석열이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환영하고 나선 것이 김종인 영감이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 영감이 정의롭고 용기가 있고 우리 환영한다고, 또 조영이, 정진석이 그 중진들이 나서서 그냥 윤석열이 그냥 국민의힘에 오라고 그럽니다. 자, 과연 국민의힘에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는 문재인과 대깨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반대하는 보수정당, 보수라고 말은 하지만은 저 반대편에 있는 저 국민의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른바 중도 제3지대라고 요새는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또 윤석열이를 환영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데 이미지도 나쁘고 자기와 안 맞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중도라고 우리는 보는데, 그 중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주의자고요. 따지고 보면 또 대세론자입니다. 어느 쪽에 힘이 될까, 어느 쪽에 붙으면은 이익이 남을까, 이거 보고 따라가는 걸 저는 좋은 말로 중도라고 표방한다고 보는데, 요새 안철수는 그걸 또 제3지대라 그럽니다. 자, 제3지대에 윤석열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4월 창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갈지 두고 봐야죠.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이를 지난 2년 가까이 문재인이와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고 윤석열이를 지지한다는 이런
화환들이 오고 이러한 과정에서 윤석열이를 끝까지 처음부터 띄운 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고 중앙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논설 준비를 다 지내고 지금은 칼럼니스트로 있지만은 사실상 조선일보의 논조를 끌어가는 김대중이라는 전 주필이 최근 올해만 들었어도 2번의 칼럼을 통해서 문재인이를 띄우고 나섰습니다. 김대중이라는 그 전 주필의 논리에 따르면은 지도자는 국민이 만드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지금 현점으로 보면은 윤석열이만큼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과거에 고건 총리라든가 한 3년 전에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어느 날 일주일 만에 사라진 반기문이 이런 자와는 다르다. 뭐냐? 싸울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논설위원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이는 괜찮은 지도자, 야당에 사람이 있냐 그러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 자, 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윤석열이를 띄우기에 그렇게 열심일까요? 이제 정답을 아시잖아요. 바로 이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사기 탄핵을 주도한 사탄파 핵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심으로 한 마포에 지금 사무실 내놓고 앉아있는 김무성 이 일파들은 다음번에 정권을 잡든 말든 어쨌든 간에 아주 우리 같은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이 제대로 된 우파들을 나오면 안 되죠. 사기 탄핵에 동참할 만한 사람을 내야죠.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보복 수사로 25년 때려 넣도록 잡아놓은 윤석열이를 끌고 나와서 지도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이 완전히 묻혀져 버리고 오히려 사기 탄핵한 자기들이 정당성을 되찾을 수 있고 정권도 잡을 수 있고 그 자들에 의해서 사기 탄핵을 주도한 저 가짜 보수들, 저 위장 보수들, 저자들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한 2년 전부터 간택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간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부추겨 왔습니다. 그걸 믿고 윤석열이가 이제 한번 정치적인 꿈을 펴보겠다고 뛰쳐나왔다고 저는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러면 약점이 없냐? 많습니다. 자, 윤석열이의 지지율을 보면요, 문재인이와 각을 세우고 싸울 때, 추미애한테 싸울 때, 추미애한테 핍박을 받고 막 징계를 받고 이럴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좋으나 싫으나 문재인이와 관계를 맺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다, 버틴다. 바로 검찰청이 있을 때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 이 검찰 조직은 검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그 몇가의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에 든든한 힘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이제 싸울 일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매도당합니다. 대립하고 핍박받는 일이 없을 때 과연 윤석열이 지지율이 막 하늘로 치어 올라갈까요? 과연 그럴 만한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리더십과 어떤 국민을 이끌어갈 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전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다 좋죠. 근데 술 먹으면 또 주사도 좀 있대요. 있을 수 있죠. 뭐 약점 없겠습니까? 또 처가, 장모, 처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MBC 뉴스가 자기 부인 무슨 전시 활동하는 부인
전시할 때마다 그냥 대기업에서 몇 억씩 막 수십억씩 협찬이 들어갔는데 과연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협찬이냐 그러고 이제 물고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이도 이제 맨땅에 맨몸으로 나온 겁니다. 맨땅에 헤딩을 할 때 윤석열이 과연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지지율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조선일보. 그런데 윤석열이 이제는 지나놓고 나니까 수상쩍은 일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회장 만났습니다. 중앙일보 회장도 만났습니다. 이러한 사법기관에 있는 장이 가장 멀리해야 될 대상이 언론인데 만났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중국 대사도 만났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의 사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 중국 대사를 왜 만납니까? 중국과 뭐 또 쇼부칠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재작년이죠. 미국의 FBI 국장이 왔다 갔는데 만났습니다. CIA 국장도 왔는데 검찰총장이 만났습니다. 이거를 광폭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검찰총장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데 눈을 돌리고 있었던 정치 검사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본다면은 윤석열이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치 법과 정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뒤로는 정치적인 자락을 깔고 다닌 정말 아주 비겁한 정치검사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윤석열이한테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보건총리 그냥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반기문 씨 출마 선언하고 일주일 활동하고 그냥 나다빠졌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윤석열이를 문재인에 반대했으니까 우리 우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할 수도.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0개가 넘는 여기에 우리 보수단체 이름으로 된 화관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어느 날 나다빠져 버리면 우리 보수 어디 갑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전투 직전에서 그냥 우리 지도자 잃어버리고 그런 엑스맨이라고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윤석열이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필요 없는 원죄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25년 때려잡은 사냥개 아닙니까, 사냥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석고 대전을 하건 어떤 걸 하기 전까지는 우리 우파 쪽에는 발도 디딜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일국의 멀쩡한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은 그 사냥개가, 검찰 사냥개가 지금 뭔 대권을 하겠다고 나와요? 국민을 우롱해도 이런 유분수가 있지. 그 원죄를 윤석열이라는 자가 정말 양심이 있고 법을 공부했던 자이고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자라면은 어떻게인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쇼를 벌일까요?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어떤 식으로 윤석열이를 띄울까요? 벌써 윤석열한테 쫓아가는 정치인들, 뭐 돈 싸들고 가는 놈들도 있다 그러고 이미 여러분 네이버 다음에 검색하면 두드려 보세요. 윤석열 정치 인맥 그러면 이름이 쫙 나오고 윤석열 테마 주집도 있습니다 벌써. 자, 저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으로 정치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봅시다. 그래서 어느 노선을 택할지 지켜봅시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우리 국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진짜 우리 보수 단체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짜집기 수사로 오게 가둔 그 원죄, 그 죄과를 어떻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일개 유튜브 회사가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7일부터 저 목동의 로운 아토. 네, 로운 아트홀에서 낮에는 2시 반, 저녁 7시 반, 매일 2번 한. 내일 오후 이미 전석 맺힌다고 그래요. 반갑습니다만은. 그리고 서울 공연이 한 일주일 하고 그 다음 대구로 또 내려가는데 우리 우파,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생이 뮤지컬로 담은 박정희 뮤지컬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 들어가서 찾아서 표를 구입하시고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 모레 사흘만 지나면은 3월 10일 그 안국동에서 탄핵에 정말 좌절하면서 우리가 외치다가 쓰러져간 네 분의 애국 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15 총선에 저 의정부 그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아니 사전투표용지가 그냥 보관이 안 되고 돌아다니는 거를 6장인가 주워가지고 민경욱 의원한테 신고했던 그분을 지금 투표지 절취한 죄를 물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해서 의정부에서 징역 살고 계신 우리 이종원 동지, 그리고 얼마 전에 신발을 던져서 문재인을 놀래게 한 우리 정창욱 열사님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우리의 마음과 후원 좀 도와주셔. 그 국본에서 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우리 애국 동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이 저기 화환 보십시오. 유튜브 동지 저 한번 찍어보죠. 이게 뭡니까? 검찰총장 사법과 법을 지킨다는 검찰총장이 물러나는데 대권하라고 이런 꽃다발이 수십 개가 와 있는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문재인이 정부가 정상이 아니니까 정치판도 이렇게 비정상이 횡행하고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윤영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환호해 주십시오.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똑같은 말이라도 할 건 해야죠. 근데 약간 틀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7일이면 며칠 안 남았죠. 예, 이제 주물럭 만진당 후보도 나오고 야권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욕먹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욕하셔도 좋습니다. 예, 연단에서 저를 끌어내도 좋습니다. 예, 기꺼이 끌려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박영선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야권에서는 아마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경합을 하다가 오세훈 후보로 낙착이 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또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면은 누구죠? 안철수 후보와 또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야당이 당선이 안 되면 이 문재인 이 골수 좌파 도둑 정권은 30년을 해먹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한
명으로 통합을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뽑혀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나와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후보가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이렇게 갈라지면은 100% 야당이 낙선하고 박영선이가 당선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이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이의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나가면은 야당은 100% 낙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인가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문재인에게 지워져 가지고 앞으로 30년을 문재인 도당이 이 정권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죽어도 오세훈과 안철수는 하나가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저는 제가 끌려갔더라도 이 연단에서 끌려 내려갔더라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세훈이나 안철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맨 먼저 인기 투표를 해.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은 100% 박영선이가 당선됩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컴퓨터 조작, 서버 조작, 노트북 조작, QR코드 조작, 투표지 바꿔치기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왜 하느냐? 4.15 총선에서 했기 때문에 한다 이거야. 4.15 총선에 컴퓨터 조작, 서버 조작, 노트북 조작, QR코드 조작, 투표지 바꿔치기, 사전투표 조작, 엄청난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기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이놈들이 심의를 안 하잖아. 하면은 지네들이 다 발각이 나니까. 문재인이 도둑놈입니다. 문재인이 부정선거의 총 두목이 문재인이야. 이거 국민이 아셔야 되는데 너무도 몰라. 왜냐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디지털 방법에 의해서 감쪽같이 해버렸기 때문에 설마 그래. 설마 그 정도까지 했겠느냐.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지만은 그 정도는 안 했을걸.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했어요. 분명히 부정선거 했어. 그러면은 4.15 총선에 부정선거 했는데 내일 모레 치러질 4월 7일 날 서울, 부산 주물럭 선거 부정선거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해.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표를 갈라먹을 거야. 표를 빼앗아갈 거야. 엄청나게. 그리고 야당은 두 토막이 됐어. 또는 세 토막이 됐어. 또는 네 토막이 됐어. 야당 후보가 이렇게 난립을 하는데 이거 거저먹기입니다. 부정선거도 해. QR코드 조작도 해. 노트북 가지고 사기도 쳐. 표도 바꿔쳐. 컴퓨터 조작해. 서버 조작해.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하는데 표까지 갈라져. 이거 절대 당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당선
당선되려면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 하나가 된 사람이 누군진 몰라도 아무리 자격이 안 되고 아무리 그 놈의 과거에 무슨 짓을 해서 흠결이 있건 없건 야당이면은 그냥 우리가 밀어줘야 돼. 예?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안철수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안철수 밀어줘야 돼. 나 끌어내요. 나 끌려나갈 테니까. 오세훈이가 당선 확률이 높다. 여론에 그렇게 나오면은 오세훈을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돼. 안철수, 오세훈이 쫙 면도칼로 쫙 갈라가지고 두둥강이 나서 야당 후보가 둘이 나오면 100% 낙선이야. 맞습니다. 대통령 되는 꿈은 30년 동안 저버려야 됩니다. 30년 동안. 그러면 30년 동안 대통령 꿈이 저버린 가운데 공사나 되는 거를 바래요? 아니면은 야당 후보가 좀 못됐더라도 그래도 악질 저놈들보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야당 후보를 뽑아가지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은 4월 7일날 주물럭 선거, 주물럭 만지 선거, 주물럭 만지작 선거 이거 100% 낙선합니다. 야당이 낙선해. 낙선하는 걸 원해요? 아니면은 야당이 인물이 좀 못하고 과거 전력이 안 좋더라도 그놈을 밀어줘가지고 일단 야당을 서울시의 기둥을 꽉 박아놔야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아예 대통령의 희망을 끊어버리려면은 자르세요.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각자 뛰게 그렇게 놔두세요. 그러면 낙선하니까. 낙선을 원하시면은 대통령의 그 꿈을 불살라 버리려면은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각자 뛰게 이거 지지하십시오. 나는 그런 지지 못합니다. 예? 죽어도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한 사람으로 뭉쳐야 우리가 이깁니다. 뭉치지 않으면은 100% 낙선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어마어마한 공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칼레 짜겨져 있으면은 어떻게 여당을 이깁니까? 그 막강한 놈들인데 얼마나 나쁜데, 얼마나 도둑놈인데, 얼마나 강도인데, 얼마나 사기꾼인데 그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매를 받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무조건 4월 7일날 서울시장 주물럭 선거에서는 야당은 무조건 단일 후보를 내세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낙선한다는 것, 대통령의 꿈이 30년간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마저 죽어도 좋아요. 이게 저희 신념이고 이게 나라를 위한 심정이고 서울 시민을 사랑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통일 형제입니다. 박수로 해주십시오. 김통일 애국자님이십니다.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가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가 사기라는 거, 이거를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우리 생활을 이렇게 제재할 정도로의 전염병이 팬데믹이 온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팬데믹이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3번이 왔는데요. 홍콩 감기하고 그런 식으로 왔는데 그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정부의 방역과 언론에서 말하는 전 세계의 팬데믹의 사망 확률을 우리나라의 사망 확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0.003%도 안 돼요. 근데 이 0.003% 때문에 우리 삶의 100% 지금 보시는 분들 다 보면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요. 마스크를 쓰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들어 마시는 숨하고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숨을 밖으로 배출하면서 우리의 공기의 순환이 원활해야 되는데 마스크로 막고 있기 때문에 뱉어야 되는 숨, 안 좋은 숨도 우리가 다시 맞는 형태인 거예요. 마스크 많이 써보신, 저는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마스크를 안 써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마스크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마스크 하나도 이 우리의 숨쉬는 자유조차도 지금 정부에서 탄압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모 마스크가 백신인 것 마냥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우리의 삶을 뺏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작년에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구한 정보가 아니고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갖고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위에 한국 사람의 사망률 통계 1위입니다. 암입니다. 78,863명. 퍼센트 데이지로 따지면 27.6%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30,852명. 10.8%입니다. 뇌혈관질환 22,745명 8%입니다. 4위 자살 12,463명 4.4%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9위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9위가 운수사고입니다. 운수사고가 5,028명. 지금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1,500명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은 5,000명이 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잘못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적어온 게 날아가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 전 국민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 0.003%도 안 됩니다. 이 0.003%도 안 되는 이 확률 가지고 우리의 삶, 지금 자영업자들 문 닫는데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명동만 가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클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이 안 온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내수가 안 돼요. 내수가 경기 활성이 안 됩니다. 0.003% 때문에 자살자 속출합니다. 자영업자들. 중국 우한 괴질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로 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보기에 혈압 올라서 내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해 중국 우한 괴질 바이러스보다 정부 방침, 언론의 공포심 유발로 인해 우리 삶의 자유를 뺏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난리 안 쳐도 되는 코로나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괴질 정치 방역이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간첩 사상입니다. 이자는 평창 올림픽에서 간첩 신영복 가장 존경한다고 했어요. 간첩 신영복은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통일혁명당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간첩의 왕이었어요. 그런 간첩의 왕을 가장 존경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국의 정상들 다 모아놓고 이게 미친놈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정신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전 세계에다 공포를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검색해보세요. 검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책을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활자로 된 거를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검색만 해보시고 좀 아시라고요. 대통령이 어떤 사상으로 국민들을 대하는지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이 문재인 주사파 종북 빨갱이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합니다. 더욱더 위험한 것은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은 먼저 정치 방명을 계획하고 가장 먼저 마치 예배드리면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처럼 작년 1년간 교회들을 탄압해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부하고 오직 권력과 돈의 욕심이 멀어 타인의 삶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여적행위와 이적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또 문재인이 지금 세상에 간첩이라는 게 어딨어, 21세기에 간첩이라는 게 어딨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의 거짓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국민들 뿐만 아니고 누구한테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겠다고 하였고, 기억하십니까? 공약으로 오신 거? 광화문에 나와서 끝장 토론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4년간 청와대, 광화문, 대안문, 뭐 여기 서초동, 뭐 전국 각지에서 얘기 좀 하자고, 당신의 잘못된 정책 얘기 좀 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본 장면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코로나로 첫 사망자 발생 시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처먹고 있었고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당하고 바다에서 불타 죽을 때 아카펠라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국민이 죽었다고요. 국민이 죽었는데 짜파구리가 목에 넘어가고 아카펠라 그 음악이 보입니까? 당신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죽어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쁜 거짓말은 태생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은 거제도 태생이 아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의혹들이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고, 신모는 북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은 국민들을 가족이 아닌 노예라 생각한다 칩시다. 하지만 문재인이 말하는 친모가 과연 자신이 낳아준 사람이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분을 홀로 오래된 조그만 빌라에서 사시게 하였고, 돌아가시기 전 문재인은 거제도 어머니를 6인실 병실에서 홀로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자질을 떠나서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님을 그딴 식으로 모셔요? 저는 제가 저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안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얼마 전에 전 재산을 털어서 월세 보증금을 냈고 월세 보증금을 내주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지극히.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놈이
부모님을 그딴 식으로 모시고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죽게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미친 것뿐만이 아니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국민 여러분, 악한 사람을 모시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언젠가는 저자의 수명이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모셨던 그 사상은 당신들 평생 지고 갈 수 있어요. 문재인 악한 사람을 지지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위한 말입니다. 예, 지금 얘기가 좀 길어가지고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주공 사무총장 나오셔서 우리 3월 10일 집회에 대해서 광고 안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민주공 사무총장님입니다. 박수로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태극경명 국민동본부 국본의 사무총장 민중호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새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현했고, 또 바로 사의를 표시하자마자 문재인은 그 사의를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울산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울산 선거뿐만 아니라 또는 여러 가지 이 권력 비리를 하나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 탈원전 문제도 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사무총장은 검찰총장은 문재인과 한편이고, 또한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현 문재인 세력과는 운명공동체고 한통속이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서부터 일부 우파 내부에서 윤석열을 지지하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또 협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우리는 그동안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 저희들은 을지로 입구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었고, 또 저희들은 그날 여러 명의 연사와 또 특히 우리 리베리타스에 관련된 우리 도의원 대표와 그리고 또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위원이 훌륭한 연설을 또 하였습니다. 또한 탈원전 관련해서 전 MBC 기자 그리고 MBC ESPN 대표이사를 역임한 조기양 대표가 또 탈원전 관련해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안보 관련해서 김태우 박사님도 또 연설해 주셨고요. 또 여러 우리 애국자님들,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추님, 그리고 동네 이모님, 아이디입니다. 네, 동네 이모님, 이분들이 나오셔서 훌륭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번 3.1절뿐만 아니라 8월 15일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문재인 세력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문재인 세력들이 중국 폐렴 코로나로 집회를 못하게끔 이렇게 탄압을 계속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 폐렴 코로나, 이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여러 보건 전문가 또는 여러 그룹에서 중국 폐렴을 막으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창궐과 확산을 방지하려고 한다면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발 입국자들을 모두 다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세력들은, 특히 문재인은 이를 방치했습니다. 무시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대만은 중국발 입국자들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사망자가 1,500명 가까이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문재인이가 의사협회나 감염학회나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건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의 권고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지금쯤 우리 대한민국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그리고 폐쇄 정책, 팬데믹 폐쇄 정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현재 경기와 경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세력들은 무단 방치한 것입니다. 그 무단 방치하고 약 1,500명 가까이 이 죽음에 대해서는 바로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살인자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가만 내비두고 이런 사람을 칭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3.1절뿐만 아니라 8월 15일 날 문재인 세력들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 정권의 위협이 되니까 우리 자유보수파 국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폐렴 코로나로 9명밖에 10명 이상 안 된다, 50명 이상 안 된다, 100명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옥죄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탄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이적 세력, 대한민국을 현재 붕괴시키고 있는, 국가를 붕괴시키고 있는 문재인 세력을 반드시 우리들은 끌어낼 것입니다. 3월 1일 함께 해주신 우리 태극기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었고 또 상당히 날씨도 차가웠습니다. 정말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3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법치 회복,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안국동 헌법재판소 그 현장에서 투쟁하시다 돌아가신 네 분에 대한 추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3월 10일 오후 2시 안국역 사거리 그 현장에서 저희들은 돌아가신 우리 고 김원식, 고 김주빈, 고 김혜수, 고 이정남 숭일열사에 대한 추도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월 9일 날 분향소를 설치해서 마찬가지로 고인들을 추도할 것입니다. 당일은 저희들은 자유대한 호국단과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추도식을 진행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치 회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3월 10일 고 김원식, 고 김주빈, 고 김혜수, 고 이정남 우리 애국열사님이, 애국열사 가족들이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국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분들이 정말 어렵게 현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따스한 온정과 또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국열사님들을, 순국열사님들을
도와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부정선거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익 제보를 하셨다가 억울하게 현재 구속돼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감금되신 이종원 대표님도 변호사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작년 여름에 신발을 문재인에게 투척했다가 또 8월 15일날 그 괘씸죄로 구속된 정창욱 단장,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 편지 보내기 그리고 후원하기 우리 많은 태극기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10일 3.1 항쟁에서 투쟁하다 돌아가신 우리 26사 가족분들과 그리고 또 공익제보자 이종원 대표 그리고 신발투사 정창욱 단장 이분들에게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터를 오늘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계시기에 현재 우리가 태극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감싸고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누가 나서서 투쟁하고 어떤 누가 나서서 자기 몸을 던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뒤에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가로 세로 연구소랑 현재 집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로 세로 연구소랑 왜 집회를 하느냐, 왜 가로 세로 연구소랑 집회를 해가지고 왜 국본이 욕을 먹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노선, 목적,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정체성과 그리고 그 방향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갈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체성, 인성과 이념과 방향이 같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단체나 또 우파 인사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싸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우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국투쟁하다 보면 결국 누구와 함께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애국투쟁에서 제대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 문재인 세력과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탄핵 세력들을 우리는 그들과 싸움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물러서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로 세로 연구소랑 같이 집회를 하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가로 세로 연구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3, 제4, 제5의 단체나 인사를 하더라도 그분의 그 단체나 그 인사가 정체성과 방향과 이념과 그리고 인성이 바르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분이 흠결이 있고 그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감싸고 배려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그 감싸는 것은 바로 가슴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문재인 세력을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탄핵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 체제를 수호해서 우리의 자식과 후손들이 이 땅에 영원히 평화롭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바로 투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투쟁의 근본적인 목적, 최종 종점은 어디입니까? 그 최종 종점과 목적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가 외치고 투쟁하는 게 우리의 자신들의 명예와 우리의 입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누구가 우리에게 돈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떤 모험과 음해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굳굳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빠졌네요. 예, 이 가로세로공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가로세로공사에서 뮤지컬 박정희를 현재 공연하고 있습니다. 부산 공연은 모두 마쳤고 이번에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뮤지컬 박정희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가로세로공사가 이 뮤지컬 박정희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응원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역할이고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애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뮤지컬이나 영화를 만들어서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좌익들한테 밀리고 우리가 수세에 몰렸던 이유도 결국 종북 좌익 세력들이 문화전쟁에서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적파 상황에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로세로공사의 뮤지컬 박정희 정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최근 중국 폐렴 백신 접종 뒤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 폐렴 백신이 검증되지 않은 안정성이 없는 백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문재인 세력은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고 검증됐다는 이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줘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망자가 7명이 나온 이런 상황은 백신 자체가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세력은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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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뒤 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세력은 백신 접종이 없는 이득이 크다고 막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백신 접종 후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할 말입니까? 문재인 세력은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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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세력은 백신 접종을 당장 중단하고 사망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하라.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친 후 안정성이 검증된 다음에 국민에게 접종을 하라. 문재인 세력은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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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는 사기라고 시인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세력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무증상 양성자를 확진자로 양산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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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새 확진자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차이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에 PCR 검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세력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무증상 양선자를 확진자로 양산하여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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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바이러스 PCR 검사로 무증상 양성자에 대한 확진 판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세력은 PCR 검사만으로 무증상 양성자를 코로나 확진자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보유한 무증상 양성자를 확진자로 양산하여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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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